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실장 상태에서 FET 속성 양부 판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ET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FET 하면은, 뭐다, 모스펫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죠?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는 얘기도 씁니다.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보통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들은 보통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이루어져 있죠. 수동소자는 뭡니까? R, 저항, L, 코일, C, 콘덴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제 IC가 이제 능동소자인데, 능동소자는 많죠. 뭐 TR도 있고, FET도 있고, PWM도 있고, 레귤레이터도 있고 많은데, 이 FET라는 이 소자가 능동소자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는데, 빈도가 높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져오는 그런 소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이제 이거를 양부 판별해야 되는데 기판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탈거를 한다고 그러죠. 떼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띄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FET는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띄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뭐 초보자나 아니면 현재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FET를 탈거하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빠르게 양부 판별, 즉 이것이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회로에서 FET 역할이 뭐냐를 한번 알아보고요. FET 소자는 아마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밖에 못 갔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한 몇 가지, 한 네 가지가 주로 있어요. D팩 타입의 어떤 FET가 있고, SOIC 8핀짜리 FET가 있고, 그 다음에 P팩 타입, 즉 로우 RDS FET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요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TO220 타입의 FET, 즉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SMPS 쪽의 스위칭 분화, 아니면은 2차 정류의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는 TO220 타입으로 돼 있다. 그죠? 그런 어떤 그 타입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실장 상태에서 띄지 않고 고장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 속성 양부 판별법이죠. 그래서 이제 FET가 보통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뭐 메인보드, 그 다음에 뭐 노트북 메인보드, 또 다른 어떤 그 전자기기에 많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를 한번 보고요. 뭐 요즘 뭐 그래픽 카드에 보면 이제 요 피백 타입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타입별 속성 양부 판별법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이 들어온 사례를 하나 가지고 실지 점검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넘어가서요. 자, FET란 무엇이냐? 이거를 제 유튜브 강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FET라는 것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여서 FET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분은 모스펫이라는 얘기를 써요. 모스펫, 원래 원어는 MOSFET라고 얘기하는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CB 표기명에는 꼭 레귤레터나 아니면은 이런 FET나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모양을 갖고 하지 말고 PCB 표기명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PCB에 솔더 마스크 잉크로다가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이게 어떤 소자를 뜻하는지를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TR도 많이 이거 쓰죠. 이건 FET인데 TR을 우리가 BJT라고 많이 하는데 TR이나 FET는 앞에 Q로 시작합니다. Q101 그러면 뭐 1차 측의 첫 번째 TR이다. 또 FET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Q자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 TR, FET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FET는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게 스위칭 용도로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이제 SMPS를 많이 만지실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칭부에서 PWM과 FET와 공조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거기 스위칭 소자로 쓰는 것이 이 FET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스위칭 소자로 쓰는 그런 전자 기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수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이 FET는 트랜지스터 일종인데 얘는 뭡니까? 얘는 그죠? 전개로서 제어한다. TR은 그죠? TR은 여러분들 그 심볼을 제가 전에 한번 그 알려드렸는데요. 그 심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TR 심볼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알려드렸죠? 이렇게 TR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TR이 요게 베이스고 요게 컬렉터고 요게 에미터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그 FET에서는 여기서 그 컬렉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드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에미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FET 소스라고 얘기하고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이 전극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그래서 얘는 전류로 다 제어하는 소자고요. 얘는 뭡니까? 가운데가 정기적으로 절여집니다.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전개로서 제어한다. 그죠? 어떤 전기를 가하게 되면 전장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자석 성분이 전장이 발생되는데 그 전개 또는 전장으로서 얘를 제어해서 소스에서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든가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FE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FET다. FET는 이제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N채널 FET냐 P채널 FET냐 얘기를 하죠. TR에서도 우리가 NPN TR이냐 PNP TR이냐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N채널과 P채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채널은 이 소스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고 N채널은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류가 얘는 N채널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얘는 뭡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개 흐른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죠. 자, TR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TR은 이제 우리가 심벌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TR은 우리가 PNP TR과 NPN TR이 두 개가 있죠. 종류가. 요게 베이스고 컬렉터하고 2m란 말이죠. 요것도 베이스, 컬렉터, 2m란 말이죠. 자, 2m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가 TR을 우리가 이걸 NPN TR이라고 NPN TR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2m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걸 PNP TR이라고 해서 PNP TR. 그죠? 근데 이 FET에서는 이 방향이 또 틀리죠. 그죠? 예. 바깥으로 나가는 걸 갖다 P채널, 안쪽으로 N채널. 그죠? 그죠? 여기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FET에서는 이 채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채널은 뭐냐면은 이 소스에서 드레인의 소스를 흐르는 전자가 다니는 길을 갖다 우리가 채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가 TR에서는 PNP TR, NPN TR을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FET에서는 N채널 FET냐, P채널 FET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FET에서 특성을 본다면 요 가운데는 그죠? 이 가운데는 이게 절연이란 말이죠. 이게 절연. 요 부분은 절연이죠. 그래서 실제 양극판이라면 여기에 통하면 안 되겠죠. 전기 절연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뭐 쇼트겠죠, 그거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전개 효과, 즉 전개로서 제어한다는 그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되고, 그죠? 가운데는 절연이기 때문에 양극판비를 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FET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FET는 N채널과 P채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양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다리가 요런, 3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8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요걸 많이 옛날에 썼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펙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3발짜리들은 이제 좌측부터 GDS, 게이트 드레인 소스, 요렇게 거의 형식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 회로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N채널을 많이 써요. N채널. 그죠? 여러분들 기판에 보면 거의 N채널 많이 쓸 겁니다. 그죠? 간혹 이제 그 인버터 쪽에 보면은 스위칭 소자로 NP 듀얼 채널을 쓰는 것이 있는데 거의 N채널 많이 씁니다. N채널 많이 쓰는 이유가 뭐 걔가 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P채널은 그죠? 전화 그죠? 캐리어가 뭐냐면은 전공이고
그죠? 우리가 그 N 채널은 캐리어가 전자란 말이죠. 전자 스피드가 전공보다 2배 빠르기 때문에, 빠르다는 얘기는 수기승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N 채널을 많이 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N 채널 쓰는데 P 채널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전류의 방향이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죠?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요 밑에서 N 채널과 P 채널은 이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줘야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든가 소스에서 드레인을 흐르는데, 이 게이트 쪽에 어떤 정기적 특성에 대한 그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야 되냐. N 채널은 그죠? 플러스, 그죠? 양의 어떤 그 바이어스를 걸어야 되는 거고, P 채널은 음의 바이어스를 걸어야, 그죠?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기가 흐른다 얘기죠.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바꿔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점은 뭐냐면 N 채널과 P 채널 중에서, 그죠? 서로 사용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자, 우리가 N 채널 FET를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P형 반도체 기판에다가 N형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하나의 접목을 한 거죠. 접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죠? 이 N 채널 FET는 그래서 전극을 뽑아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게이트 앞단에는 우리가 절연이라고 했죠. 정기적으로 끊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가운데다가 게이트 단자를 뽑기 위해서 요 가운데다가 이산화규소라는 절연체를 두고 위에다가 메탈이라는, 그죠?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메탈을 얹혀가지고 여기다 게이트 단자를 뽑아 놓은 거다. 그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가운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N채널 FET다. P채널 FET는 뭐냐면, 지금 여기 요 위하고 좀 틀리죠? N형 반도체 기판, 베이스 기판에다가, 그죠? P형 반도체 양쪽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가운데는 우리가 전기적 절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SiO2라는 이산화규소를 얹고, 거기다 전극을 뽑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게이트라는 메탈 형식의 그런 그 구조를 놓고 여기다 전극을 뽑았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그죠? 가운데가. 단자가 3개는 마찬가지죠. N형 2개의 단자 뽑은 게 N채널에서는, 그죠? 드레인 소스고, P채널에서는 P형 반도체 양쪽에 2개를 접목해 놓은 것, 단자 뽑아 놓은 것 갖다가 우리가 드레인 소스고, 나머지 게이트 똑같은 거죠. 요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의 이동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전개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이 구조를 볼 때 이 흐름을 양부 판별할 때도 이 심볼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N 채널은 뭡니까? 소스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기는 여기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P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 화살표 방향 바깥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요 심볼만 이해하면은 TR이든 FET든 레귤레이터든 PWM이든 우리가 양부 판별이 쉬운데, 대부분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 심볼 자체를 잘 모르고 데이터 시트를 검색한다는 거에서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심볼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양부 판별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FET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류가 전달이 되는구나, 그죠? 이 전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무 강의를 할 때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알고 하는 사람하고 이론을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배우더라도 이론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무를 하듯이, 우리 수리 일도 마찬가지고 설계 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FET 동작 원리, N채널 FET를 한번 놓고 봅시다. 왜? 베이스에다가 지금 게이트가 우리가 TR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신호를 걸어줘야, 그죠? 소스에서 드레인 흐르는가, 드레인 소스로 흐르는데, 자, 우리 N채널 FET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N채널 FET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P형 기판이라는 베이스 기판 위에다가 N형 반도체 두 개 양쪽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가운데, 그죠? 가운데 우리가 이 절연체를 하나 놓고 위에다가 메탈 성분을 놔가지고 단자를 뽑았다 그랬죠. 여긴 전기적 절연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압을 걸어줄 때,
지금 여기서 드레인에서 소스를 흐르든가 소스 드레인을 흐르게 되면 이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죠? 얘가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양의 신호를 가해준다. N채널 FET 양의 신호를 가해준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P형이죠.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우리가 기초 강의를 들은 사람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띤, 그죠? 전기적 특성을 띤 우리가 반도체다.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P형은 뭡니까? 저 N형은 뭡니까?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죠. 얘는 마이너스 성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를 이렇게 흐르려 그러면 뭡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적 신호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쿨롱의 법칙에서 같은 극성끼리 전하는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하고, 그죠? 다른 극성끼리는 우리가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게 플러스 전기를 가려줬단 말이죠. 여기다가 플러스 신호를 걸어줬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죠? 그럼 뭡니까? 플러스니까, 그죠? 이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채널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면서 이 채널은 뭐라 그랬죠? 소스에서 드레인 소스로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그랬죠. 이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에? 우리 그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의 그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전기가 여기서 흐르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를 걸었다. 그럼 뭡니까? 얘는 P형 반도체라고 했죠.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띈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신호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극기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붙어버리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전기는 안 흐르고 얘는 흐른다.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스위칭의 원리입니다. 스위칭. 그죠? 이 스위칭 신호를 우리가 SMPS 스위칭부에서 누가 줍니까? PWM이라는 게 주죠. PWM의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이런 PWM에서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이게 뭡니까? 온 타임이고 이게 오프 타임이란 말이죠. 그죠? 오프 타임이죠. 그죠? 이게 온이에요. 플러스 정기적 신호를 뜬 어떤 그 신호를 준 거란 말이죠. 온 타임을. 그러니까 여기 FET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이렇게 있다면, 그죠? 여기 게이트에다가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고, 오프 타임이 들어왔다. 그럼 얘가 신호가 닫히는 거고, 그죠? 닫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오프 신호를 PWM이 주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통하고 여기서는 꺼지고 여기서는 들어오고 꺼지고 하는 그런 그 스위칭 형태가 발생된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FET 동작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ET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이 구조, 그 N채널 FET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런 구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극을 걸어주게 되면 통로가 열리는 거고,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음의 신호를 걸어주면은 통로가 닫힌다.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제 FET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스위칭 신호를 쓰는 거다. 스위칭한다 이거죠. 그죠? 통로를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뭡니까? 드레인에 우리가 SMPS 예를 들자면, 그죠? 1차 정류에서, 그죠? 대전화 콘덴서와 브리자이더를 통해서 310V가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드레인의 소스를 흐르려고 그러면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신호를 누가 주냐? 바로 PWM에서, 그죠? PWM에서 온오프 시그널을 준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310V가 드레인으로 소스를 흐르고 안 흐르고 안 흐르고, 그게 스위칭이잖아요. 껐다 켰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DC를 AC와 만들어져서 트랜스 1차 측으로 공급하는 원리가 바로 스위칭 동작부의 원리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원리예요. 이거 이 구조, 이거 그죠? 껐다, N채널 FET에서 통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스위칭 원리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ET가 스위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FET 타입 종류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디팩 타입, 그죠? 다리가 3발 나와 있는 디팩 타입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8개 나와 있는 SYC 8핀 타입의 FE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SMPS 쪽에서 많이 보는 TO220 타입, 그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방열판에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나사로 결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타입도 두 가지가 있죠. T220 타입은 이 철판 타입이죠. 이 절연지를 끼워야 되는 타입이고, TO220F라는 것은 몰드 타입으로서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연지를 안 끼워도 된다. 옛날에는 이거 절연기 썼어요. 요즘 이거 안 쓰죠. 귀찮잖아요. 한 가지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몰드 타입, TO220F 타입의 몰드 타입의 FET를 많이 쓴다. 그죠? 요렇게 생겼던 뭐 있습니까? 2차 정류 쪽에 보면, 그죠?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도 바로 T20F 타입을 많이 쓰죠. 이 타입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리드 타입으로 돼 있죠. 그죠? 리드 타입으로. 그래서 요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이제 P팩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P팩 타입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로우 RDS FET 또는 파워 FET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로우 RDS FET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D팩이라든가 SOP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TO20F 타입 같은 경우는 얘가 RDS 값, 그죠? 여러분들 요거 설명을 전에 드렸죠. RDS 값, 소스와 드레인 간 저항이죠. 이게 저항. RDS 값이 얘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높아요. 이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항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다. 전기를 방해하다 보니까 뭡니까? 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되면 내구성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용량 감퇴가 된다는 얘기하고 직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개선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로우 RDS FET. 로우 앞에 로우가 들어가죠.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을 최대로 낮춘 우리가 FET를 로우 RDS FET 또는 P팩 타입 FE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틀려요. 그죠? 얘는 3발이 나와 있고, 얘는 8발이 나와 있고, 얘는 3발 나와 있고, 얘도 다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8발이 나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공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뭡니까? 요 밑에, 그죠? 여기도 솔더링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 기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항을 최대로 낮춘 우리 그 FET를 로우 RDS FET.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노트북 메인보드라든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전부 다 이 로우 RDS FET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왜? 고주파 특성도 좋고 열이 적게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로우 RDS FET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수리를 좀 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로우 RDS FET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이 타입을. 그죠? 근데 이제 생소하게 느껴서 이게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모르면은 이 품번 가지고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찾으시는 분이 더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FET들이 아까 우리가 전자회로는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 이루어져 있는데, 능동 소자는 주로 IC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IC 중에 하나가 FET죠. 그죠? 근데 FET도 분량이 많이 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4C10N이다. 그러면 내가 재고를 갖고 있으면 쓰면 되는데, 수리는 당장 고객이 급하다 그러고 이걸 갈아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대체품을 써야 되겠죠. 물론 저 회로에 기판에 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 똑같은 품번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품번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품을 많이 씁니다. 대체품을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죠? FET는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N채널 FET냐 P채널 FET냐. 불량난 소자가 N채널이다 그러면 반드시 N채널 써야 되겠죠. P채널 쓰면 안 되겠죠. 왜? 게이트에 걸어지는 신호가, 그죠? N채널 양의 신호, P채널 음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죠? 전류의 방향이 또 틀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량난 소자가 N채널인지 P채널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FET는 규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VDS 값하고 ID 값이 있는데, VDS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 ID 드레인 전류를 얘기하는데, 그죠? 얘가 만약에 30V 60A 짜리였다, 불량난 게, 그럼 같은 걸 쓰든가 그거보다 약간 높은 걸 써야 되지 낮은 걸 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임의로다가 입문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굉장한 에이징 타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출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가능한 그 규격을 지켜주는 것이 회로에 안정적인 어떤 동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다고 직격을 될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수립을 먼저 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같은 부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는 요거보다 요거 높은 거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내압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압이 뭐 예를 들어서 12V 짜리인데 그죠? 6.3V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터져버리겠죠. 내압보다 높은 거, 그죠? 내압보다 높은 걸 쓰면 관계는 없습니다. FET도 마찬가지로, 그죠? N채널, P채널 이제 분명 규격을 지켜주시고, VDS, ID 값이 같은 거면 좋은데, 이게 없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높은 걸 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설계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로우 RDS FET를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를 놓고.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이터 시트를 생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르면 찾아봐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디펙 타입이죠. 디펙 타입 FET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다리가 3발 나와 있는데 왼쪽부터 GDS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N채널 FET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드레인 소스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 그죠? 06N03이라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얘는 FET 종류가 N채널 FET입니다. 그죠? 우리가 FET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죠? 규격이 VDS 값하고 ID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앞에는 우리가 암페어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는 볼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그냥 모르시는 분이 있죠. 아, 대충 우리가 알아요. 아, 60A 한 30V 가까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규격 보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데이터 찾아오면 VDS 값이 25V짜리 FET예요. ID 값이 60A입니다. 그래서 이 FET는 25V 65A짜리다. 그죠? 25V 60A짜리다. 그죠? 이게 분량이 났어요. 같은 규격을 쓰든가 요거보다 약간 높은 값을 쓰면 관계가 없겠죠. 이거 낮은 값을 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걸 간혹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한 사람이 그죠? 요거보다 낮은 건데 안정성을 위해서 높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설계자 의도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한 지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에이징 타임을 가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능한 같은 거를 써주시든가 아니면 약간 높은 걸 써달라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디펙 타입의 이제 FET의 데이터 시트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TO220 타입, 그죠? 우리가 SMPS에서 1차 스위칭부의 FET라든가 2차 정리 부분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FET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철판 타입 220 타입 있고 F 타입, 그죠? 몰드 타입 있다고 그랬죠. T220 F 타입을 많이 쓴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3발 나와 있는데 이렇게 3발 나와 있는 것들은 좌측부터 GDS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규격이 100% 같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아시면 되겠죠. 그죠? TR도 보면 그죠?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좌측부터 BCE, 그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히겠죠. 자, 얘도 보면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얘가 N채널이 P채널이 보라 그랬죠. 그죠? 자, 대부분 N채널 많이 쓰는데 P채널 쓰는 경우도 있어요. 회로에 따라서. 자, 이게 N채널이고 여기 지금 보면요. 7N60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암페어를 나타낸다. 7A 이게 요거 같은 건 600V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보자는 모르니까 데이터 C를 찾아보면 VDS 값이 600V짜리예요. 그죠? ID 뭡니까? ID가 7A짜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품번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에 게 암페하고 뒤에 게 볼트인데, 그죠? SMP에서는 60V짜리 아니라 이거보다 높은 걸 쓰겠죠, 그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SMPS의 스위칭부의 FET, 스위칭 FET예요. 그러니까 60V라는 거 안 쓰고 600V겠죠, 그지게? 예, 그래서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게 암페를 나타내고 뒤에 게 볼트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데이터 시트 검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거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런데 그죠? 많이 쓰죠. 이거 FET 인버터라든가 아니면은 드라이버 쪽 보드에 보면 이 SOIC 8핀짜리 그 FET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다리가 8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처럼 싱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요 8개 이 디바이스 안에 그죠? FET를 2개를 갖다 듀얼 타입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찾아보면 뭡니까? 얘는 싱글 타입 FET, N채널 FET다. 그죠?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리는 8개 나와 있지만은 요렇게 그죠? FET 하나 넣어서 다리만 8개 뽑아 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 점 있는 부분이 1번 단자죠. 그죠? 5번, 6번, 7번, 8번은 보통 우리가 싱글일 때는 이게 전부 다 드레인이에요. 드레인 단자고 듀얼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드레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가 싱글은 여기가 1번 단자부터 1번부터 3번이 소스고 4번이 보통 게이트입니다. 듀얼이 뭡니까? 듀얼이면 여기 S 1번 단자가 S 2번 단자가 게이트 3번 단자가 소스 4번 단자 게이트 이렇게 돼 S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지금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단자를 묶어 놓은 거죠. 소스를 1번부터 3번까지 묶어 놓고 4번 게이트를 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8핀짜리는 그죠? 8핀짜리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찾아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4번이 게이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점이 있던가 아니면 여기 홈이 파진 분이 있어요. 홈이 파진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핀맵이 매겨진다 이거죠. 그죠? 자, 요것도 보면 요거 갖고는 잘 모르겠죠. 30V, 그죠? 50A짜리, 그죠? 그 FET입니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그 데이터 시트를 모르면은 데이터 시트 안에 답이 있다. 그죠? 답이 있다 하는 걸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핀맵을 알아야 우리가 양부 판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로우 RDS FET, 그죠? 4C06N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는 이렇게 8개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얘도 지금 싱글 타입이죠. 그죠? 보통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SOI18핀처럼 5번부터 8번이 드레인이고요. 그죠? 여기 뭡니까? 1번부터 3번이 소스, 4번이 게이트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얘는 이제 싱글 타입의 N채널 FET인데 얘도 지금 암페어가 상당히 높죠. 그죠? VDS 값이 30V, ID가 69A짜리입니다. 그죠? 69A짜리 높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메인보드에 쓰는 지금 FET인데요. 요즘 신형 FET는 메인보드는 전부 다 로우 RDS FET를 써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게 띄기가 좀 초보자들 어려워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에 그 우리가 솔더링 되는 부분인데 이 바디 부분에도 우리가 솔더링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뛸 때는 뭡니까? 열풍기를 여기가 하고 가운데가 하고 여기가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고 띄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하고 이렇게 여기만 가해서는 안 된다.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디솔더링 할 때도 이런 것들은 애를 먹어요.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조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실장 상태에서 FET 속성 양부 판별법인데 우리가 제품별 FET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요 TO20 타입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방열판 히트싱크죠.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죠.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FET죠. 스위칭 FET. 그래서 우리가 TO20F 몰드 타입을 해서 여기 방열판에다 나사로다가 결합해 놨는데 F 타입 몰드 타입은 절연지가 필요 없다 그랬죠. 요게 이제 우리가 TO20 타입의 FET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노트북 같은 데 보면요. 이 SOIC 8핀짜리 FET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그죠? 근데 요즘은 뭡니까? 요즘 나온 이제 신형 노트북은 이제 로우 RDS FET. 그죠? 그것도 다리가 8개 나오는데 모양이 좀 틀리죠? 그걸 많이 써놨는데 예전 노트북들은 전부 다 이렇게 디펙 타입은 없어요. 거의 SOIC 8핀 타입 FET를 이렇게 많이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오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775 소켓에서는 전부 다 디펙 타입을 많이 써놨어요. 그죠? 디펙 타입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원부 쪽에 고장이 많아요. CPU 전원부 쪽에 고장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디펙 타입 뭡니까? 내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단 말이죠. 오래 쓰다 보면, 스위칭 하다 보면 이게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약간 고가인 제품은 여기다가 방열판 히트싱크를 덮어놓은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방열 패드를 갖다가, 그죠? 얹어가지고 히트싱크로 덮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싼 것들은 그냥 이렇게 노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이런 것들이 열이 많이 해서 많이 나가죠. 용량 감퇴가 된다든가 쇼트가 된다든가 열이 많이 발생되면 이제 용량 감퇴가 작용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지금 산업용 메인 장비, 공장의 장비에 붙는 이 산업용 메인보드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그 피팩 SOIC 8핀이 아니라 로우 RDS FET를 많이 장착을 해놨죠. 이 전원부 쪽에, 그죠?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이런 걸 많이 장착을 해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우 RDS FET, 피팩 타입 FE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거의다가 로우 RDS FET를 많이 써놨다. 전원부 쪽에. 여기 이제 피팩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할 그 내용이죠. FET 타입별 속성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데스크탑 메인보드 또는 어떤 노트북 메인보드를 점검할 때 이 타입별로다가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이죠. 일명 이거 GG 신공이라고 얘기한다. GG 신공 우리 내 유튜브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GG, 그죠? G, 그죠? GG. G는 뭡니까? 하나는 그 그라운드의 G고요. G. 또 하나 또 G는 뭐냐면 게이트에, 그죠? 게이트에 FET의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로 놓고 우리가 흑색 프로브를 이 메인보드는 이쪽이 접지죠. 그죠? 콘덴서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이쪽에 이런 그 PS 포트라든가 USB라든가 랜 카드 이쪽 위에 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흑색 프로브를 놓고 적색 프로브를 FET,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디펙 타입이죠. 왼쪽부터 GDS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첫 번째에다가 게이트에다가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그죠? 전압이 측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1V 이상 측정되면 얘는 양품이다. 그죠? 측정 0V 전압이 측정 안 되는 거가 있고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로가 주변에 얘랑 연결된 회로들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전압이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압이 이렇게 1V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전압이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압이 1V 이상 측정되는데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쟀더니 0V, 0.0V가 측정이 됐다. 결론은 뭡니까? 쇼트잖아요. 우리가 적색 프로브하고 흑색 프로브를 쇼트 시키면은 이게 전압이 다이오드면서 0V죠? 예, 쇼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요 심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가 그라운드고 FET 여기가 여기 첫 번째 좌측부터 GDS니까 게이트죠. 그죠? 1.9V가 나왔어요. 그죠?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피팩 타입의 FET를 우리가 좀 볼게요. 피팩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놓고 적색 프로브를 여기 보면, 그죠? FET, 물론 이 피팩 타입 로우 RDS FET는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지금 점 있는 부분 1번이죠. 1번. 여기가 점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점 있는 부분 1번이고 4번 단자가 게이트예요. 요 4번 단자에 됐을 때 모양이 틀리다고 당황하지 말고 데이터 시트를 보면 나와 있죠. 해가지고 요거를 재면은 1.4V 정상이죠. 자, 그래서 요 심벌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엉뚱한 데 대시면 안 되고 이 점이 완전히 찍혀져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데는 이제 좀 구형 노트북은 SOIC 8핀짜리 FET인데 얘는 이제 그 8핀짜리예요. 그 싱글 FET죠. 예, 구조만 이렇게 돼 있지. 보통 얘도 보면 4번 단자가 게이트죠.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자, 그러면은 노트북은 뭐 그라운드를 우리가 콘덴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콘덴서가 보통 탄탈 콘덴서를 쓰는데, 이 띠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탄탈 콘덴서는 띠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예요. 어떤 부분에도 플러스라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전의 콘덴서 일종이기 때문에 이 띠가 없는 반대쪽이 마이너스겠죠. 그죠? 탄탈 콘덴서는 띠가 있는 부분이 항상 플러스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쪽에다가 우리가 흑색 프로브를 대고, 그죠? 그 다음에 적색 프로브는 뭡니까? 이 4번 단자가 게이트잖아요. GG 신공이니까 게이트가 됐을 때 얘는 전압이 측정 안 됩니다. 회로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정상이죠. 얘가 0.0V, 0.0V가 나왔다. 그죠? 그죠? 그냥 쇼트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립스보드의 스위칭 FET가 이렇게, 그죠? 고가 좀 제품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방열판에 열이 나니까 방열판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또 뉘어져 있는 게 있고, 그죠? 옛날에는 방열판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방열판이 다 붙어 있죠. 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열판이. 방열판 얘가 우리가 그라운드예요. 얘가 지금 솔더링 될 때 방열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라운드와 같이 연결된 데다가 솔더링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시면 되겠죠. 데콘 마이너스 쪽에 대지 마시고요. 1차, 이 지금 FET는 1차 단에 있는 거죠. 1차 단 그라운드는 뭡니까? SMPS에서. 데콘이죠. 2차 측 그라운드는 어디입니까? 2차 측 콘덴서 마이너스죠. 예. 자, 그러니까 1차 측으로 우리가 이 데콘에도 안 되고 방열판에 대도 관계없다. 그죠? 뭐, 저간 사람은 여기 옆에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 극에다 대면 되겠죠. 흑색 풀을 이 접지에다 대고요. 우리 좌측부터 GDS죠. 얘도 지금 이름 FET잖아요. GDS. 됐을 때 얘도 1.764가 나오네요. 그죠? 1.1V 이상이라면 정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속성 양부 판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GG 신공. 흑색 프라운드를 그라운드에 놓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대고, 그죠?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된다. 그래서 GG 신공 이렇게 일명 붙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어렵게 탈거하지 말고, 이 탈거하기가 힘들어요. SOC8핀도 그렇고, 이 디펙 타입도 그렇고, 그죠? 피펙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제 전자 제품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유연납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유연납은 뭡니까? 납성분이 100% 구성되어 있는 납을 갖다 우리가 유연납이라 그러고, 요즘에 이제 무연납을 쓰게 돼 있죠. 무연납은 뭡니까? 납성분이 조금밖에 없고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연납이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40도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도를 더 가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납이 오래되면 산화가 돼요. 잘 안 떨어져요, 납이.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다 하는 게 뭡니까? 젤 프락스를 이 단자 쪽에다 바르고, 그죠? 우리가 그 디솔더링을 하죠. 그죠? 자,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걸 떼어가지고 탈거해서 측정하려면, 물론 탈거해서 측정하는 게 정확하긴 해요. 그죠? 탈거해서 개별 소자를 우리가 측정이 정확한데, 귀찮잖아요. 또 이 문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 상태에서 측정하는 속성 판별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 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자는 입문하시는 분들은 패보드 갖다가 디솔더링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잘 떨어지겠는가, 그런 걸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디펙 타입의 FET죠. 자, GG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됐을 때, 그죠? 1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냐면 주변 회와 연결되어 있고 콘덴사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요, 전압이. 나중에 멈추겠지만.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노트북 메인보드죠. 자, 그라운드를 적당한 데 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탄탈 콘덴서, 띠가 없는 부분에 반대편이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띠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이제 탄탈은 이 콘덴서 반대예요, 이거는. 자, 여기다 대고, 그죠? 적색 풀을 게이트 됐을 때 전압이 측정 안 됐고, 자, 이건 이번에 피백 타입이죠. 피백 타입.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5번부터 8번이 드레인, 그죠? 이건 싱글 FET죠. 1번부터 3번이 소스, 4번이 우리가 게이트란 말이죠. 자, 이렇게 잽니다.
그라운드에다 대고요. 적색 프로브를 요 점 있는 부분이죠. 여기 점이 있죠. 여기다가 4번에다 댔을 때 1.425V 그죠? 1V 이상이 정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SMPS 쪽에 스위칭 FET죠. 자, 우리가 여기다 그라운드 대고 됐을 때 1.1V 이상이 나와도 정상입니다. 얘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소자 FET를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장 상태에서 아주 편리하게 잴 수가 있다. 근데 이 쇼트 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관련된 회로가 쇼트 되면 이게 이상으로 측정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뭡니까? 반드시 탈거해서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 측정하고 정상이다. 그럼 뭐 주변에 얘하고 연결된 회로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점검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리의 방법이죠. 그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띄지 않고 측정하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부품이 띄어서 재니까 정상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연결된 회로들을 점검해야 된다. 그죠? 무조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 쇼트인데요. 가르니까 또 쇼트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쇼트라고 했을 때는 그죠? 갈아도 그런 문제 생긴다는 뭡니까? 탈거한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서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가 정상이지만 연결된 회로 쪽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쪽에 어떤 불량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지금 산업용 장비에 장착되는 이런 지금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리가 들어와서 점검해 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정상이에요. 12V가 공급되는 건데 정상이고 이게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증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본체하고 연결된 LCD 쪽에 문제가 있는가. 왜냐면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 얘도 2차 측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런 증상도 수리해 본 결과 CPU 전원부 쪽에 FET 쇼트가 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라고 제가 점검해서 그 불량을 찾아낸 서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원이 나갔다 꺼졌다 켜졌다 메인보드 같은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떤 쇼트 증상으로 인해서 파워 서플라이 피드백의 동작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원을 갖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포스트 카드를 한번 껴놨습니다. 얘는 CPU 쿨러가 없고 방열판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죠? 노트북이나 메인보드는 포스트 카드 꽂으면은 롬바이오스에 그 바이오스 실행되는 게 쭉 보입니다. 그죠? 근데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모델은 이 쿨러가 장착 안 되고 히트싱크로다가 CPU를 갖다가 보호해 놓은 거죠. 이렇게 방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CPU 포트에다가 한번 꺼가지고 실제로 봤어요. 이제 포스트 카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 CPU 쿨러에다 꽂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쿨러가 돌다 멈췄다가 돌다 멈췄다.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증상이죠. 그죠? 포스트 카드 있으면 이것만 봐도 알겠는데 쿨러가 장착이 안 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눈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CPU 전원부 쪽을 뒤지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얘는 P팩 타입의 FET가 전원부에 얘는 지금 CPU 전원부가 2페이지 전원부입니다. 단상 전원부를 두 개로 병렬 연결해서 CPU의 암페어를 높이기 위해서 이 2페이지 전원부를 쓴 겁니다. 코일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단상 전원부가 두 개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팩 타입의 즉 로우 RDS FET는 제가 그 양부수정 알려드렸죠. 지지 신공으로 할 수 있다. 자,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흑색 프로브를 그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다 대고 적색 프로를 FET 그죠? FET 게이트가 됐을 때 0V가 측정이 되든가 전압이 측정이 안 되든가 아니면 1V 이상 측정되면 정상이다. 이게 얘기해 드렸죠. 자, 그라운드에 대고요. FET 4번 단자가 게이트죠. 예, 게이트에다가 대봅니다. 자, 여긴 정상이네요. 이쪽에 지금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 예, 이 정상이죠. 다음 걸 재봅니다. 자, 0V 나왔죠. 0V 쇼트입니다. 쇼트. 0V는 도선이잖아요. 우리가 리드봉 두 개를 됐을 때 다이오드 면서 0V가 나온다면 도선이란 말이죠. 얘가 죽은 거죠. 쇼트. 자, 다음 거 재봅니다.
정상이죠. 자, 다음 거 대봅니다. 예, 쇼트죠. 0볼트 쇼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쇼트가 나다 보니까 피드백이 동작을 하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죠? 이런 증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업용 메인보드는 전원부 CPU 전원부 쪽에 스위칭 FET 두 개가 쇼트가 돼서 그런 증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두 개를 교환하니까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이 들어오면은 요즘 뭐 전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어디가 쇼트가 됐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피드백이 동작됐다. 그죠? 피드백은 뭐라 했습니까?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그죠? 어떤 그 펄스 발진을 늘리든가 줄이든가 그죠? 듀티 사이클을 조정한다 그러죠? 하지만 펄스 발진을 멈추든가 해서 이제 그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정화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드백 회로가 있는 거죠. SMPS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실질적인 수리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성 FET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를 그렇게 측정을 해보세요. 이 탈가한다는 작전은 굉장히 그 초보자한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작업이고 또 잘못하게 되면 회로도 망가지고 소자도 데미지를 입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지지신공으로 많이 활용해서 기기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